미국 FDA가 남해안 현장 점검에 들어가 청정해역 지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수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 사업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업주 측의 부당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남적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2배 늘었지만 올해도 2만 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성 근로자들이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을 맞는 등 열악한 노동 현실에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남해안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월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해 청정해역이라는 지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수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FDA 전문가들이 남해안 바다 위 화장실 등 양식장 부대 시설을 꼼꼼하게 둘러봅니다. 양식장에서 나올 수 있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점검은 육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바다로 유입되는 오수는 없는지, 정전 등 비상시 하수 처리장 운영 실태도 살펴봤습니다. 가정집 정화조까지 점검했습니다. To verify that we are not allowing human fecal waste being untreatedly being discharged into harvest areas. 남해안의 1, 2호 지정해역의 위생 관리가 미국 기준에 적합한지 2년마다 확인하는 게 목적인데 그 결과에 따라 굴 수출 지속 여부도 결정됩니다. 때문에 점검 결과는 수산물의 수출과 국내 소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지난 2012년에는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10달 동안 수출이 중단된 적도 있어 수산업계는 바다 오염원 관리에 신경 써왔습니다. 우리 어민들 자체도 요즘에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우리 생명이니까 다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국 FDA는 오는 16일까지 현장 점검과 강평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2달쯤 뒤 공식 통보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산업의 기반을 지탱해주고 있는데요. 인권 침해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사업장을 옮기려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공장주들이 상납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폭행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의 한 공장. 네팔과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이 5만 원권 지폐를 세고 있습니다. 공장주에게 이른바 상납금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베트남으로 가라고 일하지 말고 썩어빠진 새끼들. 돈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 갚아. 일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자 사업주가 사업장을 옮기는 데 동의하는 대신 10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걔들을 데리고 오면서 시간, 돈 다 투자를 하고 정말 완전히 손해를 봐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통영의 한 조선회사에서 일하다 병을 얻은 한 이주 여성. 일이 힘들어져 사업장을 옮기려 했지만 돌아온 건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업주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폭행이나 폭언, 임금체불 등을 당한 경우 허용되지만 입증 책임이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에게 있다 보니 고용주의 부당한 요구나 처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하루빨리 업체 변경을 위해서는 편한 대로 사업주가 요구하는 대로 금품을 제공하면서까지 업체 변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장 변경과 관련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원은 해마다 5만여 건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경남적 주택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2배 늘었습니다. 올해도 2만 가구 가까운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철거가 이루어지는 한 재개발 구역.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분양 성공에 신중한 반응입니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고 중순이나 초순 정도만 했으면 분양이 100% 정도 됐을 건데 지금 그때보다는 분양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유명 건설사 아파트도 분양이 쉽지 않습니다. 중도금 무이자까지 내걸고 분양에 안간힘을 쓸 정도입니다.
넘치는 미분양에 신규 분양까지 계속되면서 공급 과잉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는 7,700가구, 1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경남에 공급되는 아파트만 2만 가구에 이릅니다. 게다가 입주하는 아파트도 올해 3만 9천 가구, 내년에는 3만 6천 가구입니다. 이러다 보니 실수요도 감소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지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나 사시장판, 가구, 인테리어, 전자제품들이 전부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에요. 실제로 창원이나 거제 등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달 전세와 매매 가격도 하락해 공급 과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고리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날 경우 반경 20km 이내에 사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환경단체와 민간연구소가 함께 모의 실험을 했더니 거의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터 규모 6.1 지진에 따른 노후 원전 폭발 사고, 그리고 원전 난민들의 힘겨운 대피 과정을 적나라하게 그린 영화 판도라. 끊겨버린 교통수단, 아수라장으로 변한 도로 앞에 주민들은 꼼짝달싹할 수조차 없습니다. 실제 원전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 고리 원전 3, 4호기의 저압 경계부 냉각제 상실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 세슘이 24시간 동안 방출되는 모의 실험. 세슘이 편서풍을 타고 시계 방향으로 동남권 전역에 퍼집니다. 그리고 원전 20km 이내 부산, 울산, 양산 등 170만 주민이 사고 후 30분이 지나 차를 타고 대피를 시작합니다. 9,400여 개 도로 가운데 특히 부산, 울산 고속도로 해운대 터널과 서면 교차로, 만덕 터널의 병목 지점 정체가 심각합니다. 이들이 20km 바깥으로 벗어나는데 22시간, 거의 만 하루가 걸립니다. 주민이 어떤 경로로 대피하는지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 계산 결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대피 골든타임을 놓친 주민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25만 램의 방사선 집단 피폭 피해를 입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나 지자체 차원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왜 하지 않았냐? 그건 원전 사고를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오는 11일이면 만 6년. 원전 사고 위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실증적인 대피 연구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3월 8일 오늘은 109제를 맞는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이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있고 노동 현실도 열악합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자녀 둘을 키우는 43살 김옥자 씨. 15년 전 결혼을 하며 10년 동안 하던 사무직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돼 육아 부담이 작아지며 구직에 나섰지만 경력을 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신을 하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거기가 그만둔다고 당연시 좀 된 것 같아요. 좀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경남에서만 12만 9천여 명, 지난 2014년 11만 8천여 명으로 기혼 여성의 18.8%였지만 지난해에는 21.4%로 늘고 있습니다. 시도 가운데 5번째로 경력 단절 여성의 비중이 높습니다. 경남은 남성들 위주의 공장, 대공장들이나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계약직 근로자를 뽑으니까 실제 그 속에서 어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반면에 대책은 부족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훈련과 구직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구인 직종은 대부분이 단순 업무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저도 부족해 지난해 경남의 구직 경력 단절 여성은 3,600여 명이었지만 취업자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사업장에서 원하는 구인처가 실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업체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이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걸. 남녀 평등 요구에도 여전히 많은 여성이 결혼과 육아로 일할 권리를 차별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정부의 바닷물의 채취 연장 강행에 반발한 어민들이 오는 15일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입니다. 남해 배타적 경제 수역 바닷물의 채취 대책위원회는 전국 90여 개 수협에서 어선 4만여 척이 참여하는 해상 시위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에 바닷물의 채취단지 지정 연장 신청에 대해 1년 동안 채취할 수 있도록 협의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창업 희망자를 지원하는 경남 청년 창업 석세스 코칭협회 청년 창업 보육지원센터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문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창업 석세스 코칭협회는 창업자와 지원기관, 투자자들을 연계해 창업 생태계를 안착시키는 노력을 하고 보육지원센터에서 청년 창업자에게 필요한 각종 상담과 지원을 담당합니다. KBS 창원방송 총국 개국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우리나라 선서와의 선구자인 성각스님 특별 초대전이 오는 13일까지 창원 성산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초대전은 KBS 창원 총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창원문화재단이 함께 여는 행사로 지역 빈곤 아동을 돕기 위한 잠자는 100원 희망을 열다 행사에 사회공헌 나눔전으로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단디정책연구소가 경남 지역 정책과 공약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도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교수 등이 참석해 경남의 현안과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